지난 4월 7일 캘빈 클라인과 팔라스의 콜라보 컬렉션이 공개됐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 캘빈 클라인과 영국을 대표하는 스트리트 브랜드 팔라스의 만남이었습니다. 캘빈 클라인과 팔라스는 1990년대에 캘빈 클라인을 오마주했는데요. 이때가 캘빈 클라인의 최전성기였거든요. 마크 와이버그, 케이트 모스, 크리스티 털링턴을 모델로 한 섹시한 광고는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캘빈 클라인의 청바지는 문화 아이콘이 됐고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는 캘빈 클라인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아졌죠. 라프 시몬스 같은 천재 디자이너들 디렉터로 모셔와도 브랜드의 인기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캘빈 클라인이 부활을 위해 손을 잡은 상대가 바로 팔라스였던 거죠. 팔라스는 캘빈 클라인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했습니다. 팔라스는 캘빈 클라인의 90년대를 멋스럽게 요리했는데요. 캘빈 클라인의 언더웨어, 데님, 티셔츠에 팔라스의 저 유명한 삼각형 로고를 얹었습니다. 캘빈 클라인의 시그니처 향수 CK1을 리믹스했고요. 무엇보다 이번 콜라보의 절정은 캘빈 클라인과 팔라스의 매력이 극대화된 영상과 화보였는데요. 팔라스 스케이트보드 멤버들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윌렘 데포, 조앤 콜린스, 펫샵 보이즈 같은 90년대 문화 아이콘이 등장했고요. 팔라스 창업자 레브 탄주도 영상에 깜짝 출연했죠. 캘빈 클라인과 팔라스의 콜라보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제품은 빠르게 완판됐고요. 스트리트계의 마이더스 손, 팔라스의 저력이 다시 한번 드러난 순간이었죠. 팔라스 스케이트보드, 영국의 슈프림이라 불립니다. 슈프림과 함께 전 세계 스트리트웨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실제로 팔라스의 인기는 슈프림 못지 않은데요. 신제품이 발매되는 매주 토요일에는 전 세계 팔라스 매장 앞에 긴 줄이 들어섭니다. 리한나, 제이지, 에이슬라케 같은 슈퍼스타들이 팔라스를 입고 다니고요. 심지어 카니에 웨스트는 딸에게 팔라스를 입히기 위해서 어른 사이즈 옷을 리폼했을 정도죠. 유명 영화배우 조나 힐의 팔라스 사랑도 유명합니다. 매번 팔라스를 유니폼처럼 입고 다니더니 결국 팔라스 광고에 출연하기도 했죠. 또 아디다스, 엄브로, 리복, 크록스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팔라스와 협업했고요. 심지어 콜라보를 하지 않기로 유명한 아크티릭스와 랄프 로렌도 팔라스와는 손을 잡았죠. 또 팔라스의 영향력은 스트리트 시네마 한정되지 않는데요. 2018년 테니스 스타 안젤리크 케르바가 윈블던 결승전에서 입었던 옷이 팔라스였습니다. 축구 스타 호날두는 팔라스 로고가 새겨진 유벤투스 유니폼을 입고서 경기를 뛰었고요. 영국의 테이트 갤러리는 팔라스의 스케이트보드 덱을 전시하기도 했죠. 팔라스의 시작, 2010년 영국 런던이었습니다. 레브 탄주라는 스케이트보더가 시작했습니다. 탄주는 스케이트보드에 완전히 미쳐있던 20대 청년이었는데요. 탄주와 친구들은 런던 사우스뱅크 인근의 공원에서 하루 종일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그곳에는 탄주와 친구들이 숙식을 해결하던 아지트가 있었는데요. 매우 험블한 이곳을 탄주와 친구들은 팔라스라고 불렀죠. 탄주는 팔라스에서 생활하면서 한 가지 불만이 생겼습니다. 탄주와 친구들이 보드를 탈 때 입을 만한 옷이 없다는 거였죠. 당시 영국에는 괜찮은 스트리트웨어 브랜드가 없었거든요. 멋을 내려면 슈프림 같은 미국 브랜드 옷을 사야 했는데 구하기가 만만치 않았고요. 런던에도 슈프림 같은 브랜드가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탄주는 런던의 전설적인 스케이트샵 슬램시티의 오너 가레스 스퀴즈를 동업자로 끌어들였습니다. 유명 그래픽 디자이너 퍼거스 퍼셀에게는 팔라스의 로고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고요. 그렇게 펜로즈의 삼각형을 응용한 팔라스의 저 아이코닉한 로고가 탄생했죠. 탄주는 이 로고를 대문짝만하게 박은 티셔츠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슬램시티 같은 런던의 스케이트샵에서 팔렸고요. 곧 뉴욕, LA에 있는 슈프림 매장에 입점했습니다. 이후에는 도버 스트리트 마켓 같은 유명 편집샵에서도 팔라스 의류가 팔렸고요. 그리고 2012년 팔라스는 런던의 첫 번째 매장을 냈습니다. 몇 년 후에는 뉴욕 소호와 도쿄 하라주쿠에 팔라스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고요. 시간이 갈수록 팔라스의 인기는 치솟았습니다. 팔라스는 영국과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브랜드가 됐고요. 레브 탄주가 팔라스를 설립한 지 이제 막 12년이 지났을 뿐인데요. 하루 종일 스케이트보드만 타던 이 사나이는 어떻게 세계적인 스트리트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팔라스입니다. 레브 탄주가 팔라스를 시작했을 때 스트리트 씬의 중심은 뉴욕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슈프림이 탄생했으니까요. 레브 탄주도 슈프림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제비아라는 영국 남자가 뉴욕에서 시작했대. 직원이 전부 스케이트보더들이래. 뉴욕의 슈프림 매장에서는 매일 스케이트보드 쇼가 펼쳐진대. 탄주는 슈프림의 이룬 업적을 리스펙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죠. 솔직히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겠는데? 탄주가 지닌 자신감의 근간, 영국이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영국은 뉴욕 이상으로 매력적인 것들로 넘치는 곳이었거든요. 영국의 패션, 영국의 축구 문화, 영국의 하우스 뮤직, 그리고 영국의 스케이트보드 문화. 이런 영국적인 요소를 녹인 스케이트보드 브랜드를 만들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탄주는 팔라스라는 아주 영국스러운 이름을 지었습니다. 영국의 노동자 계층이 즐겨 입는 트랙슈트, 셀슈트, 윈드브레이커 재킷을 제작했고요. 영국 출신 브랜드와 콜라보했습니다. 영국인들의 축구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국의 축구 브랜드 엄브로와 축구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유니언 잭으로 유명
유명한 영국 브랜드 리복과는 신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팔라스가 무엇보다 알리고 싶었던 그것, 영국의 스케이트보드 문화였습니다. 사실 이건 레브 탄주의 개인적인 사명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탄주는 자신의 스케이트보더 친구들을 재정적으로 돕고 싶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스케이트보더 대부분이 저임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탄주는 스케이트보더 친구들을 팔라스의 직원이자 모델로 고용했습니다. 외부인을 채용하는 대신 10년 넘게 이 친구들과만 일을 해오고 있고요. 또 팔라스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친구들과 나눠 가졌죠. 저는 항상 목표가 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을 해서 런던의 스케이트보드 씬을 홍보하고 싶었던 거죠. 솔직히 이렇게까지 성공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요. 팔라스가 유명해지면서 의외의 소득도 있었습니다. 팔라스 직원들이 하나둘 스타가 되기 시작한 거죠. 팔라스의 초창기 멤버 루시앤 클라크는 루이비통과 슈프림의 모델로 활약했습니다. 블론디 맥코이는 아디다스의 메인 모델이 됐고 자신의 패션 브랜드 템즈를 출시했죠. 그럼에도 팔라스가 일궈낸 가장 큰 성취는 영국의 스케이트보드 씬 전체가 큰 주목을 받게 됐다는 사실일 겁니다. 덕분에 탄주와 친구들은 돈 걱정하지 않고 스케이트보드를 마음껏 타고 있고요. 팔라스의 초창기 레브 탄주는 브랜드를 알릴 방법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한 팀이 탄주를 찾아왔는데요. 이 듀오의 이름은 팀과 베리, Don't Watch That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팀이었죠. 팀과 베리는 팔라스 스케이트보드 팀의 영상을 찍고 싶어 했는데요. 탄주는 믿줘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제안을 수락했는데 그들의 결과물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90년대를 떠올리는 저화질 영상, 곳곳에 삽입된 생뚱맞은 뉴스 클립, 그리고 과도한 사운드까지. 이 영상에는 탄주와 친구들이 꿈꾸던 팔라스다움이 완벽하게 녹아있었던 거죠. 탄주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새끈한 고퀄리티 영상보다 중요한 건 팔라스다움을 드러내는 컨텐츠다. 이후 탄주는 본격적으로 팔라스 스케이트보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1080p 영상이 표준이 되고 있던 상황에서 허접한 VHS 캠코더로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팔라스의 영상은 하나같이 거칠고 아마추어스럽고 유머러스했죠. 그런데 이 영상이 의외로 신구 세대 모두의 취향을 저격한 거죠. 영상은 90년대 슈프림과 스투시를 입었던 이들의 추억을 자극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어디서도 보지 못한 참신한 영상으로 받아들여졌고요. 결국 팔라스의 영상은 수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따라하는 업계의 표준이 됐죠. 그리고 팔라스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도 팔라스다움을 극명하게 드러냈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팔라스와 고객이 주고받는 댓글을 보실까요? 니들은 스케이트보드 브랜드니까 스케이트보드를 만드세요. 병땡아, 이거 신고도 보드 탈 수 있거든? 리복 병땡 같아. 니 대가리랑 니 식당이 더 병땡 같아. 리복이 짱이야. 그리고 팔라스 웹사이트에서 제품을 설명하는 카피도 팔라스스럽습니다. 100% Made in Expensive Ways. 왜 당신은 턱수염을 기르시나요? 당신의 얼굴에 난 수염은 갈색 이끼 같은데요. 완전 병맛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카피를 쓰는 사람이 바로 팔라스 대표 레브 탄주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주니어 연차가 하는 일을 왜 회사 대표가 하냐고요? 팔라스다움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탄주는 이 일을 자신보다 더 잘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한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팔라스를 대단한 브랜드로 만든 건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잘 나가는 브랜드를 따라하지 않고 스스로의 개성을 버리지도 않고 팔라스가 하고 싶은 대로 지른 겁니다. 그렇게 팔라스다움을 잃지 않은 결과 이 브랜드를 찐으로 사랑하는 팬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 거고요. 2018년 한 해 패션계 최고 뉴스는 랄프 로렌과 팔라스의 콜라보 소식이었습니다. 랄프 로렌이 창립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한 콜라보였거든요. 이 콜라보를 먼저 제안한 쪽은 팔라스였는데요. 레브 탄주는 어려서부터 랄프 로렌의 열성 팬이었습니다. 팔라스를 시작하면서 가장 콜라보하고 싶었던 브랜드도 랄프 로렌이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레브 탄주가 랄프 로렌과의 콜라보를 원했던 진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의 전형성을 깨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이 팔라스를 스케이트보드 브랜드로만 인식한다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동안 팔라스가 보여준 행보도 스케이트보드 브랜드라기보다는 하이엔드 브랜드스러운 게 더 많았는데요. 클래식한 스타일의 페니 로퍼와 첼시 부츠를 출시했습니다. 특히 저 뱀 가죽 로퍼는 진짜 인상적이었죠. 팔라스의 화보는 유르겐 텔러, 데이비 심스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의 포토그래퍼에게 맡겼습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팔라스 매장도 전형적인 스케이트보드 매장과는 다른데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닮았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돈 냄새가 나죠. 예전에 슈프림 팬들 사이에서 유행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슈프림을 좋아하는데 스케이트보드를 타지 않는 사람은 가짜다. 그런데 팔라스를 바라보는 레브 탄주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팔라스는 스케이트보더만을 위한 브랜드가 아닙니다. 팔라스는 모두를 위한 브랜드입니다. 팔라스의 뿌리가 스케이트보드 컬처에 있기는 하지만 그들만의 브랜드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팔라스는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의 전형성을 타파하는 시도를 이어온 거고요.
팔라스의 성공 비결, 영국의 문화를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에 담았습니다. 팔라스 다음을 잃지 않았고요. 스케이트보드 컬처를 뛰어넘는 시도를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저는 이번 팔라스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국에서도 팔라스 같은 브랜드가 하나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스케이트보드 출신의 레브탄주가 성공했으면 누구나 자신의 분야에서 팔라스 같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It was about time we hit the finish line. 8 points later, I wasn't winning at all, I was just further behind. You played your hand, but showed my card.